안녕하십니까. 조성윤입니다. 제가 그냥 앉자고 한 이유는 제가 오래 얘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발표문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연을 하듯이 길게 제가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는 짧게 발제를 하고 여러분들과 토론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발제를 맡았는데 알뜨르는 사실은 일본 해군이 1930년대에 만든 비행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본은요, 그 1920년대부터 시작해서 20년대, 30년대에 굉장히 많은 비행장을 만들었는데, 제주도에도 벌써 4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표적인 게 해군은 알뜨르 비행장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육군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육군이 만든 것이 제주 서비행장입니다. 그게 정뜨르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제공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육군이 만든 거는 제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941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려고 이제 만든 것이고, 그거와 달리 이 알뜨르 비행장은 1933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중국하고 자기네가 싸우는데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게 그 불시 착륙장 이름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도 6만 평밖에 안 됐었고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뭐에 쓰려고 했냐면, 이제 비행기를 한참 만들기 시작했고, 자기네도 이제 항공대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활동을 했는데, 중국을 앞으로 이제 공격을 계속 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비행기가 계속 날아다니는데, 이게 중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한가운데 바다에 제주도가 있는 거죠. 제주도에다가 불시 착륙장을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1933년 34년 이때 만든 겁니다. 만들어 놓고 37년에 가면 1937년에 중일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됩니다. 전면적으로 확대될 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 1936년에 자기들이 새로 만든 폭격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중공 이렇게 부르는데, 중간 규모의 폭격기라고 해서 중공이라고 합니다. 이 폭격기를 써먹어보고 싶어서 해군 지도부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들을 제주도에 12대를 들여와서 여기서 비행기를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 처음 생각에는 큐슈에 있는 그러니까 나가사키 쪽에 있는 부대, 거기 비행장에서 떠가지고 상해하고 남경 이런 지역에 폭격을 하면 좋겠다 해서 폭격기를 띄웠는데, 문제는 이게 아직 실력이 모자라서 거기 갔다가 나가사키까지 오무라 비행장까지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짜다가 생각한 게, 제주도를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폭격은 오무라 비행장에서 떠가지고 가서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리 온 겁니다. 여기 내려서 여기서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갔다가 또 폭격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한번 해보니까 글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 한 이틀 지나서부터는 오무라로 돌아가지 않고
아예 폭탄이고 뭐고 다 제주도로 실어와 갖고 여기서 남경 폭격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가 의도하지 않았던 중요한 기지로 바뀝니다. 엄청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가지고 8월 15일에 폭격을 시작해가지고 1937년에 8월달, 9월달, 10월, 11월, 12월 초까지 한 넉 달 동안 계속 한 90회에 걸쳐서 남경을 비롯한 중요한 도시에 폭격을 합니다. 여러분들 폭격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폭격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밀 폭격을 한다고 합니다. 정밀 폭격은 뭐냐면 우리는 군사 시설만 폭격한다. 우리는 군 비행장, 그다음에 비행기만 폭파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거기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그 남경 폭격 갔다 온 기록이 자기네가 남겨놓은 게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걸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이게 그걸 뭐라 그래, 고도, 비행 고도가 한 500m면 잘 보일까요? 그것도 잘 안 보일 텐데 1500m나 2000m 위에서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날아가면서. 그래서 떨어뜨리는 폭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목표물에 명중하는 게 아니라 그 일대에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 지역 폭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역 폭격이 넉 달 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 폭격이 일본 해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신문은 거의 매일같이 이걸 대서특필을 합니다. 드디어 우리 해군이 중국을 가서 뭐 폭격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 빛나는 전과요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그걸 써먹었던 거죠. 자, 그래서 1930년대면요 정식으로 중국에 선전포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전포고도 하지 않은 채로 한 90회에 걸쳐서 폭격하는데 제주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뜨르가 그런 다음에 이게 다시 2차, 3차 확장 계획을 세우면서 나중에는 거의 70만 평에 가까운 것으로 다시 1940년대 와가지고 확장 계획을 세워서 1945년 우리가 전쟁 끝날 때까지 끝없이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린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야, 이곳이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우리 지난 70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겪은 전쟁 경험 중에서 직접 경험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직접 사실은 일본이 싸우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면 미군하고 일본군이 저 태평양 섬들에서 싸우는 게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키나와에서 싸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계속 전쟁 준비하는 거를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 준비에 제주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동원돼서 맨날 굴 파고 비행장 닦고 그러다가 사고 나고 그러면 그냥 죽어갔습니다. 제대로 치료해 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고생했습니다. 제주도 전체 마을에서 보통 한 2달, 3달씩 2달에 한 마을에서 3명씩 나와라. 뭐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여기 사람들을 모아왔기 때문에 알뜨르 지역은 언제나 제주도 전역에서 모인 그 강제 동원된 사람들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땅입니다. 문제는 이 땅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곧바로 미군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랬다가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국군에게 넘깁니다. 사실은
여기에 6개 마을이 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살던 땅이죠. 그러니까 해방이 되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돌아가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미군이 당연히 자기네 걸로 소유했다가 일본군이 갖고 있던 땅이니까 그걸 한국 국방부가 소유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그 직후에 1948년에 이제 돌려받고 그 다음에는 이 땅을 자기네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얼떨결에 받았는데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6.25가 터지자마자 여기 훈련소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훈련하는 훈련 장소로 여기를 잔뜩 쓰다가 1954년 되면 철수합니다. 사실은 1954년 이후에 여기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대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국방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다가 여기가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1988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88년에 갑자기 국방부가 여기다가 대규모 공군기지를 만들겠다고 했었죠. 그때 몇 평인 줄 아십니까? 거의 200만 평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게 60몇만 평인데 알뜨르 지역이 그걸 넘어서서 대정의 더 넓은 지역, 심지어는 안덕 쪽까지 해서 200만 평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대형 그 활주로를 다시 만들고 여기다가 그러니까 중요한 폭격기니 뭐니 다 갖다 놓고 공군기지를 쓰겠다 했습니다. 그때 제주시 쪽에서는 탑동 공유수면 매립 반대 운동이 한참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대정 지역에 공군기지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공군기지 반대 운동 확실히 성공을 해서 백지화 시켰습니다. 주민들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해서 없어졌는데 그 없어지고 나서 자 이제는 뭐 괜찮겠지, 뭐 국방부가 더 이상 딴 얘기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 후에 2000년에 들어오면서 다시 해군기지로 이번에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화순항 해군기지 얘기가 나온 거죠. 공군은 쏙 들어가고 이제 해군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2000년, 2001년에 해군기지 만들겠다고 했다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 무기 연기됐었죠. 그랬다가 2005년으로 오면서 다시 우리는 하겠다라고 나서는 바람에 화순항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운동이 다시 시작되고 화순이 안 되니까 위미로 넘어갔다가 위미에서 다시 이번엔 강정으로 오면서 해군기지 반대운동이 끝없이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국방을 위해서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를 위한 군사시설은 불가피한 거니까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까지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토론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뜨르 비행장은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군기지 얘기는 여기서 빼기로 하고요. 알뜨르 비행장은 60몇만 평이죠. 사실은 이거 갖고 비행장 못 만듭니다. 오늘날 대형 비행기들이 떴다 내리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길고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뜰은 쓸 수 없는 곳입니다. 본인들이 잘 압니다. 국방부가. 그러니까 이거는 줄 건데 다만 계속 조건을 걸죠. 처음에는 해군기지 하는 거 도와주면 제주도에 넘겨줄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해군기지가 잘 진행이 되니까 그 다음에 아니야 공군기지도 우리를 또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대체 부지를 넘겨주면 우리 넘겨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이게
평화공원 계획을 다 짜놓고도 연기되고 왔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가 너무 이제 길었는데 이제 와서 2008년에 연기를 했던 것이 2022년, 2023년이 됐습니다. 자, 이제 평화대공원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평화대공원은 지금 현재 계획을 만든 것은 보면 여러분 알뜨르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활주로가 있었던 그 구역이 있죠. 그 구역과 지금 그 거기에 왜 이제 급수탑 서 있는 거, 관제탑이라고 보통 부르던 거.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쭉 보면 그 뒤쪽으로 그 엄채호라고 부르는 그 저 경납고들이 있잖아요. 19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 텐데 일단 활주로 영역은 다 그 막아놓고 그게 아닌 이 경납고 있는 그쪽 지역은 공원으로 빌려주겠다. 국방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평화대공원 계획은요, 처음에 2005년에 남제주군이 먼저 세웠습니다. 꽤 열심히 짜서 그때는 전적지공원이란 이름으로 모슬포 전적지공원 계획으로 나왔었고요. 근데 2008년에 급하게 제주도가 평화의 섬 사업으로 이걸 추진하겠다 하면서 제주연구원에서 다시 2008년에 기본 계획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계획이 굉장히 부실한 걸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거 가지고 계획을 짰다고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부실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때 만든 데가 어디냐면 제주연구원입니다. 근데 이번에 2022년 들어오면서 이 용역을 이번에 다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알뜨르의 평화대공원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곳이 또 제주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우연히 그곳에서 한번 중간 자문회의를 하는데 좀 오겠냐 그래서 얼른 갔습니다. 가서 내용을 봤더니 안에 연구진도 외부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하는 건 아무도 없고 내부 연구진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용이 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공원 계획을 세울 때는 시민들한테 중간중간에 이걸 알리고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서 아 이런 거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자꾸 지적을 하는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하면서 내놔야 좋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벌써 그 계획 짜기 시작한 지 1년 반쯤 돼 가는데 한 번도 공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좀 걱정됩니다. 덜컹 최종 보고회라고 내놓고 자 됐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금 시대 변화에 맞춰서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제주도민들 이야기를 다양하게 좀 청취하면서 계획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은데 하여튼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뭐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길게 얘기하긴 어렵고요. 중간을 다 빼고 여러분 10쪽 11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겠는데 평화공원을 만들면 뭐가 중심이 돼야 하느냐? 저는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할 때 평화공원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평화를 얘기할 것인가? 거꾸로 얘기하면 전쟁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전쟁이 이랬구나. 전쟁은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이 자리에 와서 느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가보면 전국 각지에 조금 막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전쟁 유적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처럼 엄청난 인원이 들어와서 수많은 전쟁 유적을 남겨놓은 곳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그런 점에서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전쟁 유적이 있습니다. 이건 전부 태평양 전쟁,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만든 것들이죠. 그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알뜨르 비행장은 그게 아니라 이미 1930년대부터 중국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일 전쟁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서 제주도가 그때 어떤 역할을 했었나 하는 거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평양 전쟁 다 끝나고 나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제주도가 직접 전쟁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여기는 수많은 한국군들이 들어와서 전쟁 훈련을 하고 나간 지역입니다. 또 제주시와 알뜨르 지역에 중공군, 그때 중공군 포로 수용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훈련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공군 포로 수용소 흔적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런 다양한 유적이 한 자리에 남아 있는 곳은 이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모여서 그 지금부터 70년 전, 80년 전에 있었던 전쟁을 되살리고 그걸 통해서 아, 전쟁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장소로 여기를 만듭시다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제안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 알뜨가 그때 항공기지로 만들어졌던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사람들에게 잘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알뜨르 여러분들 대부분 가보셨죠? 저도 뭐 자주 갑니다만 가면 뭐가 보이죠? 대부분은 농사 짓는 것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게 경락고라고 부르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무슨 건물 같은 거 여러 개 짓고는 경락고를 중심으로 구경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경락고는요, 배후 시설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때 있었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원래의 것을 상상을 하면서 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나를 보면 표 1에 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비행장, 유도로라고 하는 것은 비행장에서 왜 터미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그 뒤에 그 경락고라고 부르는 데까지 전부 이런 도로를 깔았거든요. 지금은 다 없어진 겁니다. 농경지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엄체가 20개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대적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방해되니까 부셨는데 하나 부셔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 안 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어떻게 19개가 그냥 남았습니다. 그 중에 어쨌든 10개만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9개를 지정 안 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부 공원으로 된다면 뭐 보호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길, 그 다음 터널, 청사, 그 다음에 이제 관사, 근데 여기 보면 병사들의 숙소가 17동이나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장도 17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뚜껑 없는 경락고도 17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이런 건물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지금 바닥에 보면요, 이게 그때 숙소가 있었던 자리 같은 게 아직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조사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거기에 전에 어떤 터에 뭐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이게 1945년 봄에 자기네가 그 공사를 하면서 말하자면 처음 30년대 지은 규모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규모로 만들면서 44년 뭐 언제까지는 이건 완공을 했고 이건 아직 안 만들었고 이건 뭐 지금 진행 중이고 하는 걸 표시해 놓은 표입니다. 아, 이걸 보면 전쟁 직전에 어떤 거는 만들어지고 어떤 건 안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14쪽을 보시면요, 여러 가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 도면 중에 가장 그 실제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요 도면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걸 따라가면서 충분히 아, 그때 여기 해군 항공기지는 이렇게 짜여져서 건물을 지었구나 하는 거를 대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요, 사실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일본 해군은 제주도 알뜨르 지역에 공군기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 기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사람들에게 잘 청사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현장을 볼 수 있게 해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전쟁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실제로 제주도를 활용했다 하는 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짜서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가 진짜 이렇게 전쟁에 이용됐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이게 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자료관, 기념관 같은 거를 이제 지어야 되겠죠. 지어서 저는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줘야 되는 게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한국 전쟁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을 하나는 요 대정 지역 그리고 특히 알뜨르 지역을 중심으로 잘 설명하는 게 큰 방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주도 전체의 전쟁 유적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건 어떻게 써먹으려고 했고, 우리 제주도 전체에 구멍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군들이 뚫어놓은 굴은 얼마나 있는 건지, 어떻게 뚫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송악산인데, 송악산 가보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뚫려 있는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뚫려 있고 어떻게 뚫었고 누가 뚫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 그 다음에 뚫어놓은 다음에 전쟁 끝나고 완전 방치했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데 대한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그런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맨 위에 같으면 저 한라산 위에도 수많은 참호도 뚫어놓고 토치카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을 이제 너무 많이 써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가 제시한 거는 이게 마지막 게 뭐냐면 그게 3번 맨 밑에 17쪽 맨 밑에 남경 폭격의 전시라고 하는 걸 써놨습니다. 방이 하나 좀 큰 전시실이 따로 필요한데, 저는 알뜨르 비행장이 갖고 있는 제일 큰 특징은 폭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대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그 옛날 육군이 싸우던 거하고 달리 폭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경 폭격은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이 했던 최초의 폭격이고 가장 적극적인 폭격이었는데 불과 10년도 안 돼서 1945년에 오면 일본이 거꾸로 미군의 폭격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동경대공습이죠. 동경대공습은 10만 명이 하루에 죽습니다. 동경대폭격이 그때 B-29가 200대가 날아가서 폭격을 했었거든요. 그 아주 잔인한, 미군도 잔인하지만 그때 이 일본군은 또 얼마나 잔인했었는지를 우리가 몸으로 느낀다면 그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북한에 미군이 엄청난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쏟아부은 것 때문에 북한의 중요한 도시는 모두 초토화됐습니다. 근데 우리 그거 잘 모릅니다. 그 폭격은 얼마나 잔인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남전 때 엄청난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폭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인도적이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전쟁 행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 이 알뜰에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뒤에 얘기 좀 더 있지만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들도 발표 들으시면서 아마 메모 같은 거나 밑줄 같은 것도 그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이 남아 있으신가요? 지금 저한테 남아있는 말은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딱 문장 이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폭격에 대한 굉장히 낯설지 않지만 굉장히 또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염려하신 것처럼 그 제주연구원 혹은 관주도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주민과의 소통이 그 과정에서 없는 점,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그 문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평화공원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 스토리가 필요하다, 이야기가 흘러야 된다, 일맥하게 상통하고 있는 내용이 전쟁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도 또 제안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